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을 5개월여나 공석으로 두고 선임을 지체하다가 지난 7월 7일 불투명한 밀실 논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전격 내정했습니다. 이후 축구인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홍 감독 내정에 대해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해명조차 없이 불과 며칠 만에 정기 이사회도 아닌 이사회 서면 의결로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현 대한축구협회의 불통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고 축구팬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지극히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의 문제점은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퇴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합당한 양해 절차도 없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는 전혀 직무 관련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해서 단 일주일 만에 새 감독 선임을 단행했습니다. 5개월이나 끌어온 중요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이렇게 제도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월권을 해서 졸속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정상화한 후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 선발 절차와 기준도 매우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르면 서류심사 35%, 훈련계획서 및 지도부 평가 35%, 면접 30%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다른 외국인 후보 2명은 대면 인터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7월 5일 밤 11시 면접이 아닌 부탁을 하러 자택으로 찾아갔고 다음날 오전 9시 홍 감독이 이를 수락하며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홍 감독은 그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평가 서류 제출도 없었을 테고 면접도 없었는데 어떻게 1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정너식 절차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홍명보 감독의 과거 국가대표 감독 시절의 참담한 성적과 불미스러운 은행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과 폭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거 2014년 국가대표 감독 시절 선수 급 나누기 발언, 인맥 축구 논란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더니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한 처참한 성적을 거뒀으며 월드컵 16강 탈락 바로 다음 날 브라질 현지 여조금원까지 있는 식당에서 음주 가무 회식을 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며 국민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 평소 협회의 활동에 말을 아끼던 축구 레전드들조차 비판을 이어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박주호 위원은
홍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활동한 실무자인데도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고, 이영표 해설위원은 원래 절차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전력강화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후에 발표했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 역시 축구협회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레전드들까지 모두 나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축구협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홍 감독 선임 과정과 국민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보면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무책임한 단임과 그의 비호 아래 전행을 일삼는 반장 음석대를 연상케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에도 승부 조작, 폭행, 금전 비리 등 각종 비행위 징계자 100명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기습적으로 사면을 시도하는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축구협회의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행태와 불투명한 사무처리, 무책임성, 고질적 파벌주의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약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클리스만 전 감독의 먹튀 논란, 40년 만에 올림픽 예선 탈락, 한 수 아래로 평가하던 아시안 국가팀에도 완패하는 무기력, 여기에 이번 감독 선임 사태까지 이어지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개인이 소유한 사조직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도 투입되고 운영되는 공적 단체입니다.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축구인들과 국민들의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정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축구인들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축구협회의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불투명 행정, 불통행정, 파벌주의 등 고질적인 병폐는 이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